저는 가족들이랑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제 뜻과 달리 아이랑 자꾸 부딪히고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또 신랑이랑 부딪히고 이런 문제들을 겪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하던 찰나에 되게 좋은 기회로 소통학교라는 곳이 있다고 들어서 소통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소통학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소통학교에서 매 학기마다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내용이었고 삶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게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메시지요. 상대방이 전하는 메시지가 전 여태까지 사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사실만 보면서 살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면에 감정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번 소통학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. 감정을 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안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첫 시간에 아이들과의 불화를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부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. 근데 그 아이들의 문제가 사실은 부부의 문제다라고 딱 짚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제가 상대방 신랑을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. 갑자기. 그전에는 좀 제 위주에서 많이 생각했다면 첫 시간에 이제 MBTI를 배우는데 MBTI에서 상대의 성향을 좀 이해를 해서 그런지 신랑이 행동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나를 많이 배려해 줬다는 것을 이제 그게 갑자기 보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신랑과의 관계가 더 많이 좋아지고 그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메시지에서 항상 사실만을 보는 부모였는데 얘가 이 말을 하는데 이면에 담긴 얘 마음이 이거였구나를 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아이를 조금 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 말투는 유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지시적인 언어를 하지 않는데 유독 아이들한테는 말을 하는 게 뭐 나름 친절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은 거의 지시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더 소통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다정하고 고절을 주면서 좀 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.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. 근데 우리 어른들도 생각해 보면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로 자란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어른들도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소통 때문에 고민을 하던 가장 필요한 시점에 만난 기적이자 또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저를 살려준 동화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직장에서나 가족 간에나 의사소통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리고 제 의사를 잘 표현을 못해서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소통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말할 때 톤이 일정해서 제가 이렇게 일정한 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고요. 그래서 목소리 고조를 이용해서 톤을 좀 조절해서 톤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를 알았고,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영향력의 언어적 표현이 7%밖에 안 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서 바디랭귀지나 표정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느꼈고요. 제 원트를 항상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항상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해도 저에게
그러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섭섭하지는 않게 그렇게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. 저는 거의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만 예, 아니요로 짧게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한다는 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길게 카톡이나 실제 생활에서 대화나 좀 더 길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을 짧게 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좀만 더 살을 붙여서 길게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전해질 수 있게 말을 좀만 더 길게 할 것이고 저의 원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화를 안 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. 소통학교는 소통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그게 저의 인생에서 정말 값진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 방면에서 소통학교 수업은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유익한 강의였습니다. 저에게 꽃필 소통학교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비싼, 제일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첫 번째는 저희 엄마와 좀 이제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풍부하게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좀 연세도 있으시고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좀 제 생각에는 엄마가 잔소리가 많으신 것 같고 엄마가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말을 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와 별반 그 의사소통이 차이가 어떤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답답했고요. 또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 가지 수업 내용이 다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동기분들과의 의사소통을 서로 배워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저는 가장 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처음 입학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요. 저희 엄마와의 대화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. 수업 시간에 그 소통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실질적인 스킬까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을 적절히 활용하다 보니 오늘 아침만 해도 엄마와 함께 되게 웃으면서 집을 나설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. 저는 제 자신의 원 감정, 그러니까 제가 정말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원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잘 탐구해보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를 먼저 나 전달법을 사용함으로써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사람들과도 의사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유념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. 전 비슷한 목적을 가진 또한 선한 목표를 가진 멋진 동기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통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유익한 실질적인 스킬들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이며 이곳을 만들어주신 그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교장 선생님께서 헌신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곳을 만날 수 있게 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건 나에게 있어서 꽃피울 소통학교란 제2의 마음의 고향 같은 굉장히 따스한 느낌입니다.
제게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나누고 싶은지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MBTI를 처음 해보면서 사람이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다른 성향을 갖고 있고 있는 것 뿐이지 틀린 건 아니고 저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. 두 번째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원트를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관계에서 그런 걸 배웠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소중한 사람들과의 평행선을 걷던 그 부분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과 평행선을 평생 가면서 말이 안 통한다. 아버지는 왜 저럴까?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했을 텐데 다가갈 수 있고 그 평행선이 어느 순간 저의 이 원트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에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통해서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와이프와도 아이들과도 소중한 사람들과 항상 말이 안 통한다는 그런 말로 내 자신을 그 감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감정도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겠고 그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충분히 소통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. 일단 질문 한번 배웠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자꾸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요. 그리고 그냥 상대에 대해서 배려 없이 대답했던 거를 이제 배움으로 통해서 어떤 감정과 어떤 사실과 감정을 따로따로 해서 그 분노와 이런 부분도 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에게 내 마음을 분노보다는 내 마음을 진짜 생각을 내 원트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. 일단 소통의 문제에서 그동안은 아버지하고 항상 부딪혔고 아버지가 왜 저럴까? 그럼 포기하면 되지.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소통학교를 통해서 그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서로 충돌이 없었고 대화가 됐을 텐데 그럼 그동안은 무조건 아버지의 잘못으로만 생각했고 그걸 밀었고 제가 제 자신을 합리화했고 그런 부분들을 내 자신의 문제고 내가 선택했고 내 모든 욕구에 대한 원투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아버지와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속에 갖고 있었는데 저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방법을 썼던 거죠. 그러니까 잘못 들었고 잘못 말했던 거를 충분히 배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버지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츰 지금 단번에 될 수 없겠지만 희망을 갖고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더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받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버지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충분히 소통이 된다면 그 관계가 앞으로 제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좋은 관계로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동안은 경청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트러블도 생겼는데 그 트러블들이 결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족, 소중한 사람들, 가족, 친구, 우리 사람들하고 항상 소통하며 한다고 믿고 있지만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뜻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소통학교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요. 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남은 삶을 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잘 비추고 거울처럼 비추고
소통할 수 있는 그 출구라고 생각합니다.